영하 8.2도까지 떨어진 역대급 한파가 난방시설이 부족한 타이완을 강타했습니다. 이틀 새 146명이 사망했고 독감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도 91명으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열기 사용을 자제한 탓에 새벽 시간대 심정지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대비하지 못한 시민들이 병원으로 잇따라 이송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열린 코스프레 행사 역시 참가자들은 방 안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강 북극 한파의 위력, 그 안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1년 전 대만의 겨울 산악지대를 찾았습니다. 뉴욕에서 8년간 외과 의사로 일하며 매일같이 환자들의 생사 갈림길을 마주하다 보니 점차 번아웃 증세가 찾아와 한 달간 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하면 보통 따뜻한 기후와 도시 풍경을 떠올리시겠지만 높은 산악지대에는 겨울이면 폭설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본 옥산 근교 설경이 매우 인상적이었기에 잠시 일상을 벗어나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며칠간 타이베이 시내를 둘러본 뒤 본격적으로 겨울 산악 투어 버스를 타고 옥산 인근을 탐방하는 여정에 참여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 그리고 대만 현지인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눈 덮인 삼봉우리와 화산 지형, 온천 등을 기대하는 분위기여서인지 승객 모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한층 편안해졌고 이곳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버스가 산길을 오르는 도중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지면서 시야가 급격히 좁아졌고 엔진에 이상이 생겼는지 버스는 곧 속도를 줄이다가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는 히터마저 작동하지 않으며 구조대가 오려면 최소 6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도로가 눈에 막혀 시간 내 도착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소식이 더해지자 버스 안은 순식간에 추위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내 승객 중 일부가 저체온증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하이킹 도중 발목을 다쳐 통증을 더 견디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의사이지만 추위와 두려움에 몸이 굳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머리도 멍해져 적절한 조치를 고민하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던 2명의 젊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한 사람은 운전기사에게 구조대 도착 시간을 재확인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언가 해보려나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곧 이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뒤 그들 중 한 명이 배낭에서 핫팩 여러 개를 꺼내어 승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산행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핫팩을 챙길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넉넉한 양을 준비해둔 듯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사용법을 알려주며 이걸 흔들어서 손에 쥐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차가운 손을 녹일 작은 온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즉석 도시락을 꺼내 보이며 물만 부으면 발열 반응으로 어느 정도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많은 승객이 탔지만 도시락은 6개뿐이었고 그럼에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먹으면 힘이 될 거라며 직접 사용법을 시범 보였습니다. 도시락에서 피어오르는 열기와 향기는 추위와 두려움에 지친 사람들에게 일시적이나마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열팩 반응으로 생기는 열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빈 병과 담요를 활용해 간이 난방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조금 채운 병에 발열팩을 넣어 뜨겁게 한 뒤 그 병들을 한 곳에 모아 담요로 덮어서 버스 바닥 쪽을 데우려 한 것입니다. 창문 틈새나 문 쪽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 역시 비닐과 옷가지를 이용해 막았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으나 의외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로 인해 버스 내부 온도가 조금이라도 유지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이킹 도중 발목을 접질린 승객은 추위와 통증에 특히 힘들어했는데 이들은 우산과 담요 조각을 이용해 간단한 부목을 만들어 고정했습니다. 압박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 혈액순환이 지나치게 차단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발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감싸는 등 전문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었는데 스스로는 군 복무 시절 배운 것들을 잠깐 써먹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착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승객들에게는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해진 승객에게는 담요를 여러 겹 덮어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며 핫팩을 손발 주변에 배치해 혈액순환을 돕고 부드러운 마사지를 통해 기력을 회복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전문 장비 없는 환경에서 무리한 처치는 위험할 수 있음에도 이들은 교과서적인 접근과 주의 깊은 태도로 승객 상태를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극도로 위험해 보이던 저체온증이 점차 호전되면서
버스 안의 긴장도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들은 승객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줄 때는 대만에는 이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이 많으니 나중에 꼭 다시 방문해 제대로 맛보시라고 농담하는 등 공포와 추위로 경직된 분위기를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6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히터 없이 계속 버티기엔 매우 힘든 여건이었고 눈보라는 좀처럼 잦아들 기색이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갔지만 두 청년이 틈틈이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로 핫팩이나 담요가 필요한 이에게 곧바로 대응함으로써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구조 차량의 불빛이 눈보라 사이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예상 시간보다도 더 지난 뒤였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눴고 구조대가 들어와 가장 먼저 저체온증 환자와 발목 부상자를 점검했는데 두 사람의 응급처치 덕분에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승객들을 한 명씩 안전하게 옮기는 동안 이 두 청년은 마지막까지 남아짐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승객들이 연신 감사를 전하자 그들은 별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며 특수부대에서 배운 걸 잠깐 적용했을 뿐이다. 모두가 무사해서 다행이다라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었기에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특히 저를 포함한 몇몇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음에도 추위와 공포로 인해 제 자신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던 경험은 생소했고 그때 두 청년이 보여준 헌신과 순간적인 기지는 제 가치관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1년이 흐른 지금 저는 다시 대만을 찾아 그 겨울 산맥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통해 강인함이란 단순히 육체적 힘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가명으로 알고 있던 장원빈, 류멍싱이라는 두 한국 특수부대 출신 청년은 서로를 돕는 인간의 따뜻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몸소 보여준 이들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제 손에 건네준 작은 핫팩의 온기는 단순한 열이 아니라 절망적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부목으로 부상자가 추가 손상을 막고 구조될 수 있었으며 저체온증 환자 역시 무사히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조치가 이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진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수술실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이들의 헌신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제 의학 지식과 기술을 온전히 환자를 위해 어떻게 쏟을 수 있을지 그들의 행동을 보며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지닌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 두 청년은 지금 어디선가 평범하지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뒤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삶에 대한 긍정과 자신감이 넘쳤으리라 짐작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당신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날 무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큰 사고 없이 모두 구조된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혹독한 눈보라 속 고립 상황에서 단 두 사람이 보여준 자발적 행동이 우리 모두를 구했으니까요. 만약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더 큰 부상자나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날의 혹독한 추위와 동시에 두 청년이 불어넣어준 작은 온기의 기억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번아웃에 빠져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던 제가 다시금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 노력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결국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폭설로 인해 버스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인간의 따뜻함과 작은 배려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누군가가 앞장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헌신적으로 움직여준다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던 상황도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버스 안 승객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특수부대 출신 두 청년이 단순히 기술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살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듯 결국 진심 어린 마음과 서로를 향한 관심이 무엇보다 핵심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비록 한파 속에 갇혀있던 버스에서 벌어진 짧은 에피소드지만 이와 비슷한 작은 위기와 도움의 손길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끼셨다면 그 감정을 다른 분들께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놓인 이에게는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무겁게 느껴져도 결국 도움을 줄 손길은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이 주변 지인일 수도, 낯선 이일 수도, 혹은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같은 특수부대 청년들처럼 뜻밖의 순간에 나타나는 귀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면 저로서는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사연과 실화를 기반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혹은 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비슷한 경험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층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